안녕하세요. GCM 선교방송 이인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사라 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GCM 선교방송의 한국 선교 역사 이야기의 이제 사역자로서 전문가가 되신 우리 김사라 전사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날씨도 흐리고 온몸도 그냥 구석구석 쑤시고 아주 힘이 든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자리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고 따뜻한 음식 드시고 아주 우리 이렇게 특히 젊은 사람 말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날씨에 아주 고생해요.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 유튜브를 트시고 저희들의 방송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들 소개하고 할 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방송하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선교 방송이라고 해서 어떻게 뭐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GCM 선교 방송에서 제가 지금 한 5년째 지금 시작하는 지가 됐는데, 근데 이제 꾸준히 이제 가장 이렇게 꾸준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아마 이 선교 이사 소개하는 이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한국 선교 역사 이야기에 이 참 조선 시대에서부터 한국의 선교사 파송을 해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기 시작한 그런 내용을 쭉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은 이 알프레드 어빙 로들로 선교사님인데 내용도 조금 더 길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신 일이 많으시면 내용이 길어지는 거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외국 분들이 저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참 자기들의 온 평생을 털어서 이렇게 익힌 여러 가지 기술들 있잖아요. 의료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뭐 연구해가지고 세계에 알린다든가 하는 일들을, 그것도 성경도 가르치시고 참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다 해오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저희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아니면 각처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하시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옛날에 이분들이 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이 선교사님은 1875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출생하셨고요. 미국 북장로교 소속으로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참 의료 선교사가 제일 반가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네. 특히 그 시절에. 네. 1912년에 내한하셨고, 특히 내과가 아니라 외과 수술이 전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역하셨고 의료 선교를 하셨어요. 특히 한국 근대 외과의학 발전과 세브란스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남긴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의료 부분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셨지만 특히 외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과 부분에서는 많이 뒤져 있는 거로 제가 알고 맞아. 있거든요. 그 당시에. 예. 네네. 러들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외과 의학을 공부하셨고 유능한 외과 의사로 성장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단순한 어떤 외과 의사로서의 성공보다 의술을 통해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당시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한국 선교 소식을 듣고 1912년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우리가 말씀해 보면 병든 자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고치든지 또 어떤 돕는 손길을 통해서 고치든지 환자를 고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러들러 선교사님은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과 교수와 외과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조선은 근대 외과 수술이 너무나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전문 의학 교육도 너무나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러들러 선교사님은 현대 외과 수술과 위생 개념, 임상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서 한국 외과 의학 수준을 크게 발전시키셨습니다. 정말 그 선교사님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한국 외과 의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신 것입니다. 그는 세브란스 의학생들에게 해부학, 외과 수술, 임상 실습, 응급 처치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특히 의사는 기술뿐 아니라 사랑과 인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림을 그리자 같이 그려서 그림을 판매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려자 하고 말을 하는데 그림을 어떻게 해야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판매하는 쪽으로만 아주 신경이 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글을 쓰든 뭐든 상대방이 볼 때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뭐 비즈니스적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나요. 좀 이따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사랑과 인격을 가져야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셨고 저희들도 뭐 큰 무슨 벼슬이 있다던가 뭐 돈이 많다던가 이래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자를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러들러 선교사님은 단순히 외국인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한국인 의사 양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많은 한국인 의사들이 성장했고 훗날 한국 의료계를 이끄는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그분은 치료뿐만 아니라 의학 연구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질병 특성을 연구하며 담석질환, 담석이 왜 생기죠? 돌밥은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니야? 담석, 너무나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게 뭐지? 그냥 싸구려 햄, 소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담석을 생기게 한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담석 수술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대, 맞아. 예,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결국 수술하셨어요. 그 간질환, 암 연구
감염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학 연구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죠. 러들로 선교사님은 병원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메디컬 트레인이라는 의료 선교 열차 사역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기차를 이용해 지방을 돌며 무료 진료를 하셨고 수술이 필요한 분에겐 수술을 해주셨고 그와 동시에 복음 전도를 했고 위생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우리가 다른 질병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면 뭐 당연히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브란스 의학교육의 핵심 인물로 러들로 선교사님은 그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발전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교수를 양성했고 의학교육 개혁을 하셨고 임상 시스템 발전을 통해서 한국 근대의학 교육 수준을 높이셨습니다. 훗날 세브란스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의사 선교사로서 러들로 선교사님은 평생 한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가난한 환자 무료 치료를 하셨고 의료 봉사와 전쟁과 혼란 속의 의료 지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 선교사님은 한국 근대 외과의학 발전을 하셨고 세브란스 의학 교육을 강화하셨고 한국인 의사 양성을 하셨고 의료 선교 열차 운영을 하셨고 의학 연구 발전을 통해 한국 교회사와 의료사 속에 아주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네, 내 삶이 엉망인데 그것을 보고 누가 이렇게 감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은 사랑과 섬김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치유가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메스를 든 의사였지만 동시에 복음의 사랑을 전한 선교사셨습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은 세브란스 병원과 의과, 외과 의학 교육을 통해 한국 근대 의료 발전의 기초를 세운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탤런트를 주셨죠. 각각의 탤런트를 그 탤런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의술로 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환자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봉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야에 받은 그 모든 탤런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의 섬김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분도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아주 한국의 그 시절에 참 중요한 그 사역들을 이렇게 특히 의료 사역 아주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선교지에 특히 중남미 미국에서 가까운 나라들에도 거의 이와 비슷한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가가지고 사역들을 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많이 있어서 참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소개할수록에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뭘 못하더라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행동 거지를 통해서 참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분은 그래도 참 선교적 삶을 사는데 참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그래도 신앙인다운 그런 모범적인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실행에 옮겨서 변화된 삶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